하드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저 제10판 시민민법 강의 제3회독 240페이지 3번에 제126조의 표현대리, 대리 권한을 넣은 표현대리 보겠습니다. 사마에럴TV 7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이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대리인이 대리권을 넘어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이다. 양가로 1번의 요건, 반가로 1번의 기본 대리권의 존재. 대리인이 일정한 범위 대리권, 즉 기본 대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전혀 대리권이 없는 자의 행위에는 비용 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실행위 위임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여기에 관한 판례의 태도는 통일되어 있지 않다. 대법원은 이전에는 대리인이 아니고 사실행위를 위한 사자라 하더라도 외관상 그에게 어떠한 권한이 있는 것 같은 표시 내지 행동이 있어 상대방이 그를 믿었고 또 그를 믿음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본인에게 책임지어 상대방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그 뒤에는 증권회사 직원이 아니면서도 사실상 투자 상담사 역할을 하는 자가 유가증권 매매의 위탁, 권유 등을 하는 경우에 관하여 제11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무권대리인에게 법률행위를 위한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하는 바 증권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고객의 유치, 투자 상담 및 권유, 위탁매매 약정 실적의 제고 등의 업무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기본 대리권을 위해서는 권한 초과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 대리인 후보는 본인으로부터 직접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에 한하지 않으며 그 대리인으로부터 권한을 수여받은 자나 법대리인이어도 무방하다. 이와 같은 대리인이 기본 대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 그 대리권이 권한을 벗어난 행위와 같은 종류의 대리권이거나 비슷한 것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 행위가 대리권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무방하다. 그리하여 가령 241페이지 임야 불하의 동업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등기신청의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대물변제를 한 경우에도 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 대리권의 성격, 범위 등이 정당한 이유의 판정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 대리인이 권한 밖에서 대리행위를 하여야 한다.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였으면 유권대리가 되며 권한을 넘어서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문제된다. 판례 보겠습니다. 종중으로부터 임야의 매각과 관련한 권한을 부여받은 갑이 임야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자기가 매수하여 그 처분 권한이 있다고 하면서 원로부터 금원을 채용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이 임야에 대하여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이는 종중을 위한 대리행위가 아니어서 그 효력이 종중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도 없다고 한 사례. 제125조의 표현대리 또는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즉 대리권소의 통지를 한 때에 통지된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서 행위를 하거나 또는 대리권이 존재하였으나 소멸한 때에 그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가? 여기에 관해서 통설은 긍정하고 있다. 그리고 판례는 제129조의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에 관하여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 사견, 통설이 타당하다. 대리인이 본인 명의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대리인이 마치 자신이 본인인 것처럼 직접 본인 명의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효과가 누구에게 발생하는지 문제이다. 이는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행한 법률행위의 문제의 일부이다. 그리고 사견은 이에 관한 통일적인 이론이 대리인의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제에 있다. 그런데 판례는 타인 명의 사용 행위에 관하여 새로운 이론을 채용하고 있지만 대리인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전의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 그 판례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서 본인 이름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으나 그 표현대리의 법률을 유추 적용하여 본인에게 그 행위의 효력을 미치게 할 수 있다고 한다. 아래에서 몇 개의 판결을 인용한다. 양가로 기억,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수를 써서 대리행위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즉 242페이지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 소송의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본인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 권한을 위임받아 본인으로 가장하여 아파트를 임대한 바 있는 대리인이 다시 자신을 본인으로 가장하여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의 법률을 적용하여 본인에 대하여 그 행위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양가로 이연에 대리인이 본인임을 사칭하고 본인을 가장하여 은행과 근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의 법률을 적용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양가로 디귿 다른 사람이 본인을 위하여 한다는 대리 문구를 어음상에 기재하지 않고 직접 본인 명의로 기명 날인을 하여 어음 행위를 하는 이른바 기관 방식 또는 서명 대리 방식의 어음 행위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졌다면 이는 어음 행위의 무권 대리가 아니라 어음 행위 위종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하나, 이 경우에도 제3자가 어음 행위를 실제로 한 자에게 그와 같은 어음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고 본인에게 책임을 질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리 방식에 의한 어음 행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법상의 표현 대리 규정을 적용하여 본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방금 3번 정당한 이유의 존재. 상대방 제3자의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에 인에 관하여 결의가 대립한다. 다소는 여러 사정으로부터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보통이면 대리인 있는 곳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지 의미, 즉 선의 무과실을 가리킨다고 한다. 그에 비하여 어떤 결의는 방금 이번에 법관이 변론 정도 당시까지 존재하는 재판 자료 및 사정을 경합하여 판단할 때 대리권의 존재가 명백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 한편 판례는 선의 무과실로 이해하는 것과 대리권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체적인 사정이라는 것이 뒤섞여 있는가 하면 어떤 사안에서는 상대방의 악의 의무를 불문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하였다. 이러한 판례를 두고 점차 선의 무과실로 보지 않는 방향으로 발전되었다고 하거나 혹은 초기에는 선의 무과실로 이해하였으나 오늘날에는 객관적인 사정이 판시된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견해는 지나친 속단이다. 판례는 전체적으로 선의 무과실이라고 이해하는 범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토 및 사견 제126조에서는 제125조, 129조에서와 달리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대신에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입법자가 깊은 고려에 입각하여 의도적으로 행한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경우에는 다른 도 표현대리에 있어서보다 일관상 상대방의 신뢰 가치가 훨씬 낮다. 다른 도 표현대리에서는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표시한 그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또는 소멸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대 243페이지 리권의 범위 안에서 행위를 하는데 제126조의 경우에는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서 행위를 하기 때문이다. 대리권이 있는 행위와 다른 종류의 행위를 한 때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리하여 입법자는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다른 경우보다 제한된 범위에서만 성립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를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그 정당한 이유는 다수설처럼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로 의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좁게 재반 사정에 비춰 볼 때 보통 사람이라면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믿었을 것이 분명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야 한다. 여기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기본 대리권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 결과 기본 대리권과 거리가 먼 대리행위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유무를 판단하는 시기는 대리행위 당시이며 따라서 그 이후 사정은 고려되지 않는다. 판례도 같다. 판례 보겠습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빌리면서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교부한 경우에 분상권 설정 계약에서 부동산 소유자의 권리문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수취하고 대리인으로 포함한 경우 이장의 불합리에 맡긴 인장으로 약서금을 발행하거나 비료의 외상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처가 남편의 살인을 소지한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남편의 이장과 권리증을 교부하다 남편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예전에도 그렇게 처분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양가로 니은 대리인은 본인에게 자기가 인류회사에 취직하는데 보증인을 세움이 필요하다고 속여서 그로부터 인장과 인감증명을 받아낸 한편 본인 모르게 대리 필증을 훼손하여 그 정을 모르는 타인과 금전상권 설정 계약을 한 다음 설정 등기를 하고 그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면 본인이 대리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인장과 인감증명을 동일인에게 교부하였다 해도 본인은 동일에게 자기의 대리로 신원보증서를 작성하라고 교부하는 것으로서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고 동인이 그 대리인의 권한 외에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이므로 표현대리 성립이 가능하다. 양가로티가 본인이 대리인을 통하여 허무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대리인이 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 인하여 당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제3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된 데 대하여 본인의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청구의 이행을 구하는 사안이 있어서 본인이 이 매도인의 매도행위에 대하여 책임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채 당초 매도인이 위 대리인에게 위 허무인을 대리하여 위 부동산을 전매할 권한까지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제3자가 정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받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유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244페이지 양가로 리을 갑 스스로 우리에게 친분관계 등으로 터져봐 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오줌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인감 등을 남겨둠으로써 우리 그 권한을 남용하여 발생할 거래 안전을 미칠 위험성은 상당 정도 갑에게도 책임있는 사유로 유발되었고 더구나 갑이 종전에도 약소금의 할인에 지음하여 병에 직접 확인 전화를 받고 우리의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보증을 한다는 취지에서 배설을 한 사실을 인정까지 해준 것이라면 병으로서는 우리 갑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어 갑을 대리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능히 생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병이 우리에게 그와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갑을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었고 또 그와 같이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양가로 위험의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의 규정에서 제3자라고 함은 당의 표현대리 행위에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약서보험의 보증은 발행인에 의하여 그 어음금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하는 보증인의 단독 행위이므로 그 행위의 구체적 실질적인 상대방은 어음의 제3취득자가 아니라 발행인이라 할 것이어서 약서보험의 보증 부분이 유지된 경우 동약서보험을 배서 낭도받은 제3취득자는 위 보증행위가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 행위로서 보증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가로 비읍 민법 제126조에서 말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자칭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 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 바 여기서 정당한 이유 존버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에 존재하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해야 하고 금융기관이 채무자 본인의 서명날인 또는 채무자의 보증인사 확인 등 계약 체결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을 마련하여 둔 경우에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와 같이 사무처리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양가르슛 부동산 매도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자신의 채무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대리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인감 도장을 모두 교부받아 이를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부동산을 처분한 대리권이 있음을 표명하였다면 상대방으로서는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본인에 대해 직접 대리권의 수여 유무를 확인해 보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정당한 이유의 증명 책임에 관하여 세 가지 견해가 대립한다. 제1설은 본인이 상대방의 악이나 과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견해는 법문상에 상대방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나 다른 표현 대리와 구별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제2설은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한다. 제126조의 표현 대리는 다른 표현 대리와 성질이 있어서 다르며 그러한 취지에서 법률 규정에서도 제125조, 129조와 달리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제3절은 선의의 증명은 상대방이 하고 과실의 증명은 본인이 해야 하고 한다. 판례는 이설과 같다. 즉, 제2설은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한다. 245페이지 제126조는 법문으로 볼 때 제125조와 129조와 현저하게 구별되며 그것은 특별한 고려에 입각한 의도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문에 따라 표현대리를 주장하는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함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본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상대방은 표현대리 행위에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가리키며 전득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물론 상대방에 대하여 표현대리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 그 상대방으로부터 전득한 자는 유권대리에 기하여 권리를 취득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방가로 4번의 본인의 과실 문제. 그 밖에 본인의 과실을 묻지 않는다. 그리고 대리인이 권한을 넘어서 행위하는 것이 범죄로 된다고 하더라도 표현대리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방가로 5번 법정대리의 적용 문제 제126조가 임의대리 외에 법정대리에도 적용되는가? 여기에 관해서 학설은 긍정설, 부정설로 나누어 대립하고 있다. 긍정설은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본인의 과실이나 행위해야 할 것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동조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고 한다. 그에 의하여 부정설은 만약 126조를 법정대리에도 적용하면 제한능력자 보호라는 제한능력자 제도의 목적에 반하므로 동조는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판례는 제126조 소종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규정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여 거래상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데 있으므로 법정대리라고 하여 임의대리와는 달리 그 적용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친족회의 동의가 있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이 한정치산자에게 그 효력이 있다라고 하여 긍정하는 입장이다. 사견으로 거래의 안전을 희생하면서까지 본인을 보호해야 하는 제한능력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 대리인에도 제126조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부의 일상가사 대리권과 제126조의 표현대리. 부부는 일상가사에 관한 서로 대리권이 있다. 이것이 이른바 일상가사 대리권이다. 그런데 이 일상가사 대리권이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있어서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학설. 여기에 관한 학설은 4가지로 나누어진다. 제1설은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여도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견해는 일상가사 대리권을 법정 대리권으로 보는 견해이다. 제2설은 일반적 추상적 일상가사의 범위와 개별적 구체적인 일상가사의 범위가 어긋날 경우에 일반적 추상적인 일상가사의 246페이지 범위 내에서만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되고 그 밖의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권의 수여가 있는 경우에 하나여 그것을 기초로 하여 126조가 적용된다고 한다. 이 견해는 일상가사 대리권을 법정 대리권으로 보지 않고 일정의 대표를 이해한다. 제3설은 부부관계의 태양에 따라 일상가사의 범위가 신축될 것이라고 하면서 일상가사의 범위에 들어갈 경우에는 바로 제827조가 적용되고 그러한 범위를 넘는 것은
경우에는 대리권 소의 문제가 아니고 제126조의 정당한 이유의 전부 문제로 다루어 표현대리 인정 여부를 결정한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이 견해는 일상가사 대리권은 법정 대리권도 아니고 대표권도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오히려 부부간의 묵시적인 수행행위가 법률로 표현된 것이라고 이해한다. 제4설은 일상가사 대리권의 제126조를 유추 적용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용 의도는 유명무실하게 된다고 하면서 법정 대리에 굳이 제126조를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판례 보겠습니다. 판례는 제1설과 마찬가지로 일상가상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면서도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 판례 표시하겠습니다. 그런데 판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상가사의 범위 내의 행위라고 의미될 수 있는 경우에 하나여 표현 대리를 인정하였고 그 밖의 경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그 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표현 대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판례는 실질적으로 아래의 사견과 같지 않은가 한다. 사견, 생각건대 일상가사 대리권도 대리권으로서의 기본 대리권이 된다고 하여야 한다. 그 결과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초로 하여 제126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도 있다. 다만 제126조의 표현 대리 요건 중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 일상가사 범위 내에 속한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이는 일반적인 경우에 권한을 넘는 대리가 기본적 대리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와 같은 맥락이다. 그 결과 일상가사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대리권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126조의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가 없다. 양가리군의 효과. 이들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경우의 효과는 제125조의 표현 대리와 같다. 다만 제126조의 표현 대리에 있어서는 그 요건 등 일부가 구비되지 않았을 것이라도 양적으로 권한할 수 있을 경우에 하나여 일부 부분의 범위가 적용되어야 하며 그 결과 대리권의 범위에서 유효할 수 있다. 판례도 같은 태도이다.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아까도 본 것처럼 126조가 125조나 129조와의 제일 큰 차이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증명 이거였죠. 상대방이 126조만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증명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